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안도감에 저점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은행주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 부진 우려가 컸던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도감이 크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2분기 가입자가 원래라면 예상치는 한 200만 명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97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역시도 2분기 EPS가 2.27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1.81달러보다도 웃도는 수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S&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발표된 이 기업들 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한정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될 실적 역시도 긍정적일지 요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사업 육성을 전해지면서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한국 역시도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102.26달러, 마이너스 1.8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원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보다 더 디테일한 다른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5.4% 감소하면서 5달 연속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 주택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 대출 건수 역시도 한번 살펴보면은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치가 당장에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7월 달만 하더라도 75bp는 최소한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bp도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75bp는 뭐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데 이게 올해 3% 중반이나 후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는 이 주택 구매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정금리로 고정을 하려고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하게 과거에 뭐 1%대, 2%대 요거 내다가 갑자기 막 6%대, 7%대 내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버티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푸틴, 러시아 가스 공급 약속을 지킬 것이다. 공급 추가 축소 가능.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약속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부로 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캐나다 쪽에 지멘스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 가스를 보낼 때 필요한 이 터빈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AS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봉쇄 때문에 이 부품을 맡겼던 것이 다시 못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걸 보내준다면 우리가 공급을 약속했던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봉쇄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한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진영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가스 가격은 이번 겨울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물가도 비싸지겠죠.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금 안정이 되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요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되게 큰 분기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5월달 경상수지 적자가 40억 유로, 적자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유럽발의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미국 내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과거의 트럼프처럼 바이든 역시도 민주당원조차 재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바이든이 되게 좀 사면초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미국의 동맹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렇다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러시아 제재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또 이 동맹 관련된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악을 좀 봐준다라는 이 내부의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도 이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초가에 취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이든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낙선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내놔서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번에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일단 올해 있는 건 중간선거고 곧 있으면 있을 한 2년 남겠죠. 재선을 위한 움직임이 보여졌을 때 지금과 같은 미국의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바이든 이 대척점에 있는 뭐 공화당이나 아니면 바이든 내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 이제 주요 후보의 관련주가 한국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재선 지금 점점 힘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작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 정상화, 공급망 정상화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더더 이 테슬라는 조금 고점을 높여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4달 줄상장 IPO 구원 추되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재평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동차가 실적 펑크 예고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품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생산량 확대 및 중국 봉쇄 완화가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빠르죠?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N자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아 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선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또 어제 올라가나 싶더니 오늘 빠지죠.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솔직하게 정말 셌다면 이 정도로 이렇게 안 눌렸겠죠. 자, 그렇게 지금 좋다면 좋은 부분은 뭐가 있는지 걸리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금 개량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살펴보면은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흐름이 안 꺾이게 된다면 일단은 한국 BNC는 꾸준하게 좋을 겁니다. 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요 뉴스 꾸준하게 일단 살펴보시는 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골든바이오텍이 이 제출을 했던 이 안트로키놀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FDA에서 사전 검토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 한다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다음에도 또 이런 변수가 나오지 말라는 이 불운변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당연히 있다면 그건 당연히 매출로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얘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GMP 인증받은 공장을 최근에 증설까지 완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냥 자국이나 판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판매를 하는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판권만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통한 이 제품 납품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양산하는 게 과거에는 좀 되게 까다로웠어요. 이게 천연물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 BNC랑 골든 바이오텍이랑 어느 정도 협약을 맺고서 양산 그런 구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안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CMO에 맡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랬을 때 한국 BNC는 되게 괜찮은 대안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대충 영업이익 얼마 정도 찍을 것인지 예상하는 그 수치를 봤는데 뭐 어디는 뭐 1,000억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저것 다 뺄 거 빼고 하면 이거보다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이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걸리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트로키노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오늘 또 빠져가지고 그죠? 이 사람을 조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반등 못하고 또 저점을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한국 BNC 입장에서도 요거는 매우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뉴스는 이 차트는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국 BNC가 올라가다가도 골든바이오텍의 주가가 발을 걸어서 떨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하시면서 이 한국 BNC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요. 일단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주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만족스러울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매도 물량을 봐봐요. 횡보하고 있는데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일단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일단 이 둘로 인한 상승은 조금 힘들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인한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차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뉴스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뉴스에도 와 하고 떨어지고 자그마한 뉴스에도 와 하고 올라가니까요. 그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질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자, 그렇게 지금 만약에 한국 BNC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이 수급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차트로 연결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건 요 481선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심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욕심인지 지금 계속 여기서 이탈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최악은 아니고 그냥 소소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11선 부근에 이제 한번 딱 맞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21선까지 빠질 수 있는 경우의 수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점은 방향 자체가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를 1파라고 놓고 본다면 한 번 더 나오는 2파가 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재료도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물리면은 그냥 일단 저점을 이탈했을 때 비중 조절하고 나서 다시금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을 보는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에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240일 라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움직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한국 BNC를 보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21선까지는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일단 최소한 목표가는 241선 부근이 되겠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한국 BNC 마치도록 하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